이 영상만 잘 따라하시면 약 드시던 분들도 끊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아니라 어르신 대상인데도 하루에 단 2번 먹였더니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많은 경우 50% 감소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도 10% 줄었습니다. 뭘 먹었냐면요, 우리 주변에 흔히 널려있는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단백질도 종류가 많죠. 단백질 중에서도 어떤 단백질이 좋은지 콕 집어서 쉽게 알려드릴 테니 그냥 보기만 하세요. 오늘 영상 잘 보시면 단백질만 잘 먹어도 심한 고지혈증이 아니라면 약을 먹지 않고도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에서 섭취한 단백질은 단 11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1g 단백질에 아르기닌을 추가로 섭취시켰는데요. 단백질 11g이라고 하니 잘 감이 오지 않으시죠? 현재 미국 기준으로 체중당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0.8g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만성질환 전문가인 피터 아테아 박사는 이것의 2배, 그러니까 체중당 1.6g의 단백질을 섭취 권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체중별로 하루에 보충하셔야 하는 단백질 양을 표로 띄워놓을 테니까요. 화면 저장하시고 참고하세요. 화면 저장하기 귀찮다, 그럼 몸무게에서 1.6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서는 애매한 것이, 이 표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할 단백질의 양이죠. 만약 여러분 몸무게가 60kg이라면 1.6을 곱하면 하루 보충해야 할 단백질 용량으로 96g이 나오는데요. 그럼 달걀 1개가 50g이니까 달걀 2개 먹으면 하루 용량 다 채운 걸까요? 아닙니다. 달걀 속 단백질 비율이 12%인데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필요 없게 제가 음식으로 한눈으로 보실 수 있게 표를 또 띄워놨습니다. 이 화면 저장하시고 요거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닭 가슴살입니다. 한 덩이가 보통 100g인데 한 덩이에 단백질이 30g 들어있고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루에 3덩이 나눠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혈관 속 찐득한 기름기를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은 간과 내장지방입니다. 뱃살 속 내장지방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를 방해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몸에서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니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간에서 지방이 합성되고 축적되는 과정이 촉진되어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고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뱃살 나오신 분들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배를 한번 내려다 보세요. 나왔다 싶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무조건 높습니다. 맞죠? 지금은 중성지방만 높아도 결국 LDL까지 높아지면서 고지혈증 진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 바로 내장지방이고, 문제가 뭔지 명확해졌으니 이젠 해결법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인 내장지방을 해결하면 됩니다. 당뇨에도 살찐 당뇨와 마른 당뇨가 있듯이 고지혈증에도 살찐 고지혈과 마른 고지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랐다고 마른 고지혈증이 아니라 허리 둘레가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랐어도 똥배가 벌렁 나와 있으면 살찐 고지혈증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보통 고지혈증인 분들 과반수가 이 살찐 고지혈증이고요. 마른 고지혈증은 유전이나 여성분들 폐경 이후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뱃살도 별로 없는데 피 속 지방 비율이 이상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살찐 고지혈증이나 마른 고지혈증이나 극복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무조건 뱃살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뱃살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식후에 계단 오르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너무 시시하다고요. 오늘 3가지 알려드릴 것인데 다 하시면 좋지만 계단 오르기가 힘드시면 2번째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리는 아셔야 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끊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뱃살을 없애는 것인데 단순히 뱃살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걸 요즘은 근간섭증이라는 심각한 질환으로 여길 정도고요. 이것도 문제가 확실하니까요. 해답도 확실해집니다.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가 가장 좋고요. 이게 힘드시면 식사 후에 빠르게 걷기도 꼭 해주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계단을 오르시든 걷기를 하시든 뱃살을 없애면서 체중을 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몸을 움직이시더라도 식후에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30분부터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다 배로 갑니다. 탄수화물 섭취량 줄이면서 이것만 해도 장기적으로 뱃살 쏙 들어갑니다. 무조건 뱃살이 들어갑니다. 시중에 널린 무수한 건강 비법 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더 좋은 내용들 놓치지 않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무료고요. 벌써 50만 명 이상 구독하신 채널이니 믿고 구독하셔도 좋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끊는 3가지 방법 중 2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등어 먹기입니다. 고등어 대신 오메가3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다 설명해 드릴게요. 고등어는 오메가3가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 중 하나인데요. 고등어 한 토막에는 평균적으로 4g이 넘는 굉장히 풍부한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 때 치료제로 처방되기도 할 정도로 그 효능이 분명한 편입니다. 오메가3가 간에 작용해서 지방 합성을 억제하면
피 속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갑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단백질 중요성 알려드리면서 하루에 체중 60kg 기준으로 하루 100g은 보충하셔야 한다고 했었죠. 닭가슴살 드시기 어려우시면 고등어를 드시면 됩니다. 한 토막에 단백질이 20g이나 들어있으니 닭가슴살 3개 먹기 힘드시면 닭가슴살 2덩이에 고등어 2토막 드시면 중성지방 낮추는데 더 좋습니다. 하지만 중금속 오염 때문에 고등어 먹기가 꺼려지신 분들은 고등어뿐 아니라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놨으니 영상 다 보신 다음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중성지방을 낮추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지혈증과 밀접한 수치는 중성지방뿐 아니라 LDL도 있죠. 물론 LDL이 무조건 나쁜 녀석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료 중 하나니까요.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이걸 조절할 때 필요한 것이 불필요한 기름을 덜 먹는 방법과 기름을 배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배출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미역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미역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많이 드시면 대변 잘 나오잖아요. 대변 나갈 때 담즙도 함께 나가는데 담즙이 배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몸에서는 담즙을 더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피 속 콜레스테롤을 갖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집니다. 미역 이외에 자주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음식들로는 미역, 사과, 귀리, 보리, 강낭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 미역의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미역을 꾸준히 드시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미역에는 요오드 성분도 풍부하니까요. 갑상선 애매하신 분들은 조절하시면서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차전자피도 같은 역할이니까 골고루 돌려가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배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유입되는 나쁜 기름을 줄이는 방법 더 간단합니다. 식사할 때 섭취하는 기름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가급적 육류를 섭취할 때도 삼겹살보다는 보쌈, 닭고기도 BBQ보다는 굽네 치킨, 꽃등심, 살치살 대신 안심, 다가 불포하니 단가 불포하니 이런 거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블링 적은 고기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야 하는 기름은 트랜스 지방인 거 아시죠? 트랜스 지방 나쁜 거 모두 알고 계시기에 안 먹는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0.2g 미만이면 0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아주 적은 양이 쌓이고 쌓여서 나온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몸입니다. 트랜스 지방 피하시려면 가공식품 섭취량을 훅 줄이셔야 됩니다. 위의 3가지, 계단 오르기, 고등어, 미역이 고지혈증을 뿌리 뽑는데 필수적인 사항이고요. 저 3가지를 모두 하시는 분들께 추가로 해보실 만한 보조요법도 있습니다. 양파 껍질차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건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영양제로 보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양제 이야기는 짤막하게 알려드리자면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제 조합이 조금씩 다른데 사실 고지혈증에는 그렇게 많은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순위 영양제로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인 코큐텐, 2순위 영양제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행을 개선해주는 오메가3와 마그네슘 정도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우선순위와 조합이 조금씩 달라지니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고정 댓글 정리해 놨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지혈증이 있다면 좋지 않은 지방 섭취를 줄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온 거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 늘리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하루 권장 섭취량 자신의 체중의 1.6을 곱하면 좋은데 이게 어렵다 싶으시면 최소한 하루에 닭가슴살 2개라도 드시고 나머지는 달걀이나 두부, 생선으로 보충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단백질 섭취량 늘리는 것만으로도 고지혈증 좋아지는 연구 결과 보여드렸고요. 내장 지방 없애기 위한 계단 오르기 꾸준히 하시고 어떻게든 체중을 빼시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먹는 것은 고등어처럼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미역처럼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음식을 드시고 육류 섭취 시 기름기 적은 부위로 드시고 가공식품 멀리하는 거 이거 꾸준히 하시면 약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서 만나요.